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은 즐겨야 할 놀이기구와 공연들이 은근히 정말 많은데요. 나이에 따라 취향에 따라 추천 어트랙션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를 골라야 해서 어려웠는데요. 여기서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처음 가보시는 성인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10개를 골라봤습니다. 전세계 테마파크 40여 곳을 200번 넘게 쏘다닌 자칭타칭 테마파크 덕후의 선택이니까 한번 믿어보세요. 스킵하면서 보시면 소소한 꿀팁들을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순위만 확인하지 마시고 그 어트랙션에 대한 비밀 이야기와 꿀팁들을 다 확인해보세요. 거기까지 왔으면 무조건 타야지, 무조건 봐야지. 베스트 10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편 지금 시작합니다. 10위는 주라기공원 더 라이드입니다. 배를 타고 주라기공원 내부를 관람하다가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스토리를 가진 스릴 넘치는 보트라이드죠. 주라기공원이 실제로 있다면 이런 보트라이드가 있었을 것이라는 설정이고 우리가 주라기공원의 손님이 된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보트가 원래 가야 할 동선대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고 거기에 티라노사우루스까지 만나게 되면서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이죠. 마지막에 엄청난 하강과 함께 물벼락을 맞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재미있는 어트랙션을 10위로 뽑은 이유는 사실 오래된 어트랙션이기도 하고 다른 나라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도 타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주라기 공원이 아닌 주라기 월드로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미국 LA에 있어서 일본 버전은 좀 올드해진 느낌이 강하죠. 여름에 타면 시원합니다. 9위는 요시 어드벤처입니다. 가장 최근에 생긴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안에 있는 어트랙션이죠. 천천히 움직이는 요시 차량을 타고 테마구역을 둘러보며 슈퍼마리오 세계관 속 캐릭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라이드의 좋은 점은 비교적 높은 곳에서 슈퍼 닌텐도 월드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건이 된다면 낮에 한번 밤에 한번 타보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기자기하긴 하지만 좀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시 어드벤처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토드와 함께 신비한 요시 달걀을 찾는 게 미션이거든요. 세 가지 색깔의 신비한 달걀을 발견하게 되면 그 색깔에 맞는 달걀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안전바의 버튼이 있으니까 재빠르게 누르면 되죠. 보통 이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테마파크 버프에서만 알려드리는 팁, 꼭 시간 맞춰서 눌러보세요. 참,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에서는 파워밴드라는 팔찌를 팝니다. 이 팔찌를 착용하고 테마구역 내 다양한 곳들을 체험하고 미션을 수행하면 점수가 쌓이거나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는데요. 요시 어드벤처 내에서도 팔찌를 착용하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앱과 잘 연동된 상태에서 3개의 달걀을 제대로 찾으면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8위는 슈퍼배드 미니언 메이햄입니다. 미니언즈를 테마로 하는 아기자기한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죠. 우리가 구루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구루가 사람을 미니언즈로 만들 수 있는 기계를 만들었고 실제로 사람인 우리가 미니언즈가 되어본다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구루의 세 딸이 미니언즈가 된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사건이 생겨 위기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에는 프리쇼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스토리를 알려주기 위해 여러 볼거리를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어트랙션에는 무려 2개의 프리쇼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파악한 후에 놀이기구를 타기 때문에 재미가 2배가 되죠. 그런데 일본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럴 때는 테마파크 버프의 한국어 자막 영상 시리즈를 보면 됩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내용을 다 알고 타도 재미있는 시뮬레이터 놀이기구입니다. 7위는 해리포터와 포비든 저니입니다. 호그와트 성 안으로 들어가 마법의 벤치를 타고 해리포터의 모험을 보게 되는 다크라이드죠. 이 놀이기구의 가장 큰 매력은 호그와트 성 내부에 들어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대기줄 자체가 호그와트 성 내부라서 구경할 요소들이 정말 많죠. 내가 진짜 호그와트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거기에 놀이기구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여기서 그 비밀을 다 설명하면 재미가 반감되니까 언급하진 않겠지만 다른 테마파크에서는 절대 경험해 볼 수 없는 형태의 놀이기구인 것은 확실합니다. 처음 타보시는 분들이라면 우와 이런 감탄사가 절로 나오실 거예요. 처음 이 놀이기구가 등장했을 때는 경이롭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LA, 미국 올랜도에서도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라서 매력이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7위로 뽑았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이 아니어도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이거든요. 6위는 스파이더맨의 놀라운 모험입니다. 뉴욕을 점령한 빌런들에 맞서 싸우는 스파이더맨의 모험을 빠르게 따라가는 다크라이드죠. 그냥 타도 재미있지만 그 내용을 알고 타면 더 재미있게 탈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인 피터 파커가 근무하는 신문사의 뉴스 취재 차량을 우리가 타게 된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거든요. 빌런들의 공격으로 기자들이 다 도망간 상태에서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취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스파이더맨은 우리를 빌런들로부터 구해주는 내용인 거죠. 이런 스토리까지 알고 타면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확인해야겠죠?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통해 한국어 자막 영상을 확인해보고 타세요. 재미가 배가 될 겁니다.
5위는 유니버셜 스펙터클 나이트 퍼레이드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대표 야간 공연인데 더 베스트 오브 할리우드라는 부제가 붙어있어요. 이 공연은 매일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팬데믹으로 인해 파크가 휴장한 이후에 아직 공연이 재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로 뽑은 이유는 전 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에서 이 정도의 규모로 야간 퍼레이드를 하는 곳은 일본이 유일하기 때문이죠. 해리포터, 트랜스포머, 주라기 월드, 미니언즈를 테마로 거대한 퍼레이드 행렬이 이어지는데 놀라운 것은 퍼레이드가 지나갈 때 주변 건물들이 화려하게 그 테마에 맞게 변한다는 겁니다. 프로젝션 매핑 기술을 이용한 퍼레이드인데 이런 퍼레이드는 사실 다른 테마파크에서는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5위로 뽑았습니다. 4위는 마리오 카트 쿠파의 도전입니다. 마리오 카트 게임 속 세상을 재현한 놀이기구로 우리가 직접 그 카트를 타고 질주하게 된다는 다크라이드죠. 가장 최근에 오픈한 어트랙션으로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탑승할 때 마리오 모자처럼 생긴 안경을 받게 되는데 이 안경을 통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죠. AR 기술을 놀이기구와 접목시킨 겁니다. 역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형태의 놀이기구입니다. 다만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편이라 4위로 뽑았어요. 마리오 카트 하면 스피드 있게 움직이는 놀이기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이 놀이기구는 그런 속도감이 느껴지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리오 카트 게임 속 속도감을 느낀다기보다는 그 세계를 직접 두 눈으로 본다는 데 더 방점이 찍혀있는 놀이기구인 거죠. 참고로 2023년에는 미국 LA에 있는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도 오픈하게 됩니다. 영상 말미에 중요한 팁이 이어지니까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테마파크는 아는 만큼 알차게 놀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죠. 3위는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입니다. 실내 공간 안에서 차량이 빙글빙글 돌면서 질주하는 스피닝 롤러코스터로 오직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만 타볼 수 있는 어트랙션이죠. 우주를 테마로 하고 있어서 어두운 공간을 돌면서 질주하는데요. 우주를 테마로 한다는 점, 차량이 빙글빙글 돈다는 점에서 롯데월드의 해성특급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만 완성도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의 스페이스 판타지 더 라이드가 더 스릴 넘치고 볼거리도 다양하죠. 이 롤러코스터는 1년 중 탑승할 수 있는 기간이 매우 짧은 게 특징입니다. 유명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접목시킨 VR 롤러코스터로 운영하는 시기가 많아서 원래 버전을 탑승하기가 어려운 건데요. VR 롤러코스터로 운영할 시에는 원래 버전인 우주 테마가 아닌 버전으로 운영됩니다. 이 롤러코스터를 오리지널 버전으로 타보고 싶다면 방문 시기를 잘 정하는 게 좋습니다. 2위는 할리우드 드림 더 라이드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입장하기 전부터 보이는 아찔한 높이의 롤러코스터로 오직 일본에서만 타볼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탑승과 동시에 원하는 음악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이 선택한 음악을 들으며 탑승이 가능한데요. 그 노래 리스트는 종종 시기에 따라 바뀌기도 하고 특정 영화나 애니메이션 혹은 가수의 노래로 채워질 때도 있어서 탈 때마다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무엇보다 이 롤러코스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운영됩니다. 바로 백드롭 버전이 있는 건데요. 일반 버전은 보통의 롤러코스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백드롭 버전은 롤러코스터 자체가 뒤로 올라가고 뒤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버전을 모두 즐겨보는 게 좋은데 백드롭 버전이 좀 더 대기 시간이 긴 편이죠. 여기서 소소한 팁, 멀미에 취약하다면 백드롭 버전은 패스하는 게 좋습니다. 1위는 플라잉 다이노소어입니다. 이 롤러코스터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만 타볼 수 있는 놀이기구로 주라기 공원을 테마로 합니다. 사람인 우리가 익룡에게 낚아채어 하늘을 날 때 그때의 기분은 어떨까? 그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는 롤러코스터로 특이하게 엎드린 자세로 타게 되는 게 특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엎드려 타는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유니버셜 스튜디오 중에서 오직 일본에서만 타볼 수 있는 익룡 테마 롤러코스터라서 1위로 뽑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오픈 당시 엄청난 인기로 그 대기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길었습니다. 엎드린 자세로 탑승하기 때문에 안전바에 배가 짓눌리게 되고 앞을 보고 싶을 경우 고개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목이 아플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서 타세요. 전 이래서 엎드려 타는 롤러코스터를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을 가시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팁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 입장 방법입니다. 현재 슈퍼 닌텐도 월드 테마구역은 가장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고 그 때문에 인원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언제든지 편하게 그 테마구역을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발빠르게 움직이거나 돈으로 입장 기회를 사야 하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심지어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면 다시는 그날 그 테마구역에 들어갈 수 없기도 합니다. 그러면 슈퍼 닌텐도 월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꽤나 복잡한 이야기라서 영상이 아닌 글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이 끝나는 대로 고정 댓글 속 링크를 클릭해 슈퍼 닌텐도 월드 입장 방법을 꼭 체크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일본 디즈니랜드나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실 거면 지금 가지 마세요. 응? 도쿄 디즈니랜드, 도쿄 디즈니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추천 어트랙션 시리즈 영상들을 다 업로드 해놓고는 무슨 소리냐고요? 그야 테마파크 덕후인 저에게 어트랙션을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최근에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정리하긴 했지만 지금 일본 테마파크에 가시면 아쉬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처럼 수십 번 다니실 분이라면 가고 또 가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은 아쉬울 타이밍이라는 거죠. 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풀어보도록 하죠.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구독, 알람 설정 해놓고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테마파크 버프였습니다.